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와, 미쳤습니다. 손흥민이 2주간 휴식을 취하면서 완벽하게 컨디션을 충전했는데요. 오래 기다리신 팬들을 위해서 리그 13호 골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손흥민의 득점은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쐐기골로 토트넘이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대고 진짜 너무 기뻐서 미쳐버리겠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상과 경기 주요 장면 전해드리고요. 특히 현지 팬들이 이번 손흥민의 득점에 완전히 또 반했습니다. 손흥민의 골 결정력이 월드 클래스라는 점을 다시 느꼈나 봅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특급 마무리에 완전 신난 현지 반응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토트넘의 엔지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손흥민이 오랜만에 원톱으로 복귀했습니다. 2선은 베르너, 메디슨, 클루세스키가 배치되었습니다. 3선은 비스마와 벤탄쿠르였습니다. 폭백은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로얄이 지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피카리오가 꼈습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매우 기대되는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은 유독 팰리스에게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지난 10월에도 팰리스를 상대로 시즌 8호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4번의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3골이나 기록했죠.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득점포만 터진다면 4위권은 물론이고 최대 3위권까지 추격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나 반더벤의 특급 수비였습니다. EPL에서 가장 빠른 선수로 선정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전반 6분 역습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커버에 들어가면서 팰리스의 역습을 차단했습니다. 정말 든든한 반더벤입니다. 그리고 전반 17분에는 베르너에게 1대1 찬스가 왔습니다. 손흥민의 특급 패스로 베르너에게 제대로 침투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베르너는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단독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골키퍼를 제끼면서 슈팅하려고 유도했는데 선방에 막히고 말았죠. 슈팅 타이밍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을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36분에도 반더벤의 수비는 빛났습니다. 팰리스가 우측면에서 빠른 역습을 가져가려 했지만 반더벤의 스피드를 당해낼 수 없었는데요. 반더벤은 볼을 탈취한 이후 미끄덩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토트넘이 팰리스의 밀집 수비에 막혀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전반 45분 답답했던 벤탄쿠르가 중거리 슈팅을 날려봤지만 볼이 너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0대0으로 끝이 났는데요. 전반전 양팀 통계를 살펴보시면 경기에 확연한 민낯이 드러납니다. 점유율은 역시나 토트넘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8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 득점값이 0.14로 0.20에 팰리스보다 낮아 골이 들어갈 확률 자체가 극악이었습니다. 그만큼 공격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죠. 슈팅도 총 2개이고 유효 슈팅도 1개에 그쳤습니다. 반면 전체 슈팅은 팰리스가 3개로 토트넘보다 많았습니다.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팰리스의 수비를 뚫을 번뜩이는 전략이 필요했는데요. 엔지 감독이 라커룸에서 핵심을 잘 지적해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후반 시작부터 레르마와의 경합 상황에서 메디슨이 쓰러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메디슨은 레르마와의 강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 레르마는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후반전에는 손흥민의 슈팅이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52분 팰리스 박스 안 좁은 상황에서 슈팅했지만 아쉽게도 막히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매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분 뒤에 기회는 또 왔는데요. 클루세스키가 간만에 오른발로 손흥민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논스톱 슈팅이 팰리스의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슈팅을 잘 찼는데 골대 부르는 어쩔 수 없네요. 위기 상황들을 넘긴 팰리스가 58분 프리킥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58분 때린 AJ 프리킥이 강하고 빠르게 우측으로 감기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슈팅이 너무 속도가 빨랐기에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기는 힘들었습니다. 실점하자마자 엔지 감독은 곧바로 교체 용병수를 가져갔습니다. 옐로우 카드가 있는 벤탄쿠르를 빼고 브레넌 존스를 투입하는 공격적인 전술로 변화시켰는데요. 64분에는 손흥민의 특급 패스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진짜 동료들이 넣어줬다면 어시스트만 3개인 상황이었습니다. 좌측에서 온 베르너의 패스를 손흥민이 감각적인 논스톱 패스로 브레넌 존슨에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발만 가져다 대면 들어가는 상황에서 볼을 하늘 위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찬스를 손흥민 선수가 받아야 하는데 손흥민이 만들어주는 입장이 되니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73분에는 박스 안에서 손흥민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왼발 슈팅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빗나갔습니다. 손흥민도 아쉬운 듯 머리를 감쌌습니다. 76분에 드디어 브레넌 존슨이 한 건 해줬습니다. 존슨이 팰리스 2명의 수비를 우겨나와서 바로 베르너에게 패스를 연결했는데요. 베르너는 완전한 찬스를 해결해줬습니다. 이야, 베르너의 득점 신고라니 이거 올여름 영구 이적 가능성을 높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토트넘은 기세를 몰아붙였습니다. 바로 3분 뒤에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매디슨이 팰리스 박스 안으로 볼을 높게 띄웠는데 거기에는 로메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는 공중볼 경합을 완벽하게 이겨내면서 헤더골을 터뜨렸죠. 와, 몰아치기로 역전까지 성공시키는 토트넘입니다. 항상 토트넘 경기 보면 후반전에 불이 붙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엔지 감독은 전술을 다시 바꿨습니다. 매디슨과 베르너를 빼고 파페사르와 호이비에르를 넣으면서 다시 안정적인 라인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87분 드디어 손흥민이 한방 해결해 버렸습니다. 손흥민에게 완벽한 침투 패스 한 방이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손흥민은 팰리스 박스 안까지 엄청난 스피드로 무섭게 돌파합니다. 여기서 손흥민이 골키퍼 나온 곳을 보고 때린 슈팅은 여지없이 골망을 갈랐습니다. 역시 팰리스 킬러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리그 13호 골을 신고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줬습니다. 엔지 감독은 90분 손흥민을 기립박수를 받게 만들면서 교체를 시켜줬습니다. 손흥민이 2주간 휴식으로 뭔가 마음이 진정되었을 텐데 13호 골까지 터뜨려서 더욱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는 손흥민의 쐐기골에 힘입어 3대1 토트넘의 역전승으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의 쐐기골과 그의 마무리 실력에 토트넘 팬들도 신이 났는데요. 간단한 현지 반응 보고 가시죠. 이 세상에 마무리를 정말 잘하네. 반니 스텔루이를 제외하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손흥민보다 더 좋은 마무리를 한 선수는 없다. 와, 제가 반니 팬인데 반니 언급을 해주다니 너무 기쁘네요. 반니는 함부르크에서 손흥민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죠. 그는 정말 특별해. 나의 캡틴. 그는 피니싱맨이야. 골키퍼와 1대1로 맞붙었을 때 절대 의심하지 마라 등등 손흥민의 특급 마무리에 신이 난 현지 팬들입니다. 정말 손흥민의 슈팅 마무리 실력은 월드 클래스입니다. 최근에 손흥민의 스텝오버와 빠른 스피드를 썬더랜드의 온인이 극찬했는데요. 마무리는 더 끝내주지 않습니까? 손흥민은 품목 기준 8.6점으로 팰리스전 최고 평점을 휩쓸었습니다. 89분 출전하면서 슈팅 5개와 득점 1개를 뽑아냈습니다. 기회 창출은 무려 3개였는데 이 골들을 동료들이 넣었다면 공격 포인트는 팰리스전 4개였습니다. 와, 정말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손흥민의 경기와 손흥민의 득점을 기다리셨을 텐데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많은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